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 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 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 용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 4천억 원 비용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 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 권고에서 시정 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합니다. 양도 판매 등에 따른 손해와 함께 기술 개발 투입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는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9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려움이 큰 고용 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장기화,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 속 양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희토류와 요소 등 중국에 의존했던 물품의 수입 다변화도 요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마련했고 상반기 1차 회의에 이어 16일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할당 관세 적용 연장을 추진하는 등 요소 수입을 다변화하고 근본적 수급 안정을 목표로 공공비축 확대, 국내 생산 지원의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해 주요 품목의 비축 규모와 비축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계속 선정하고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과 1조 원 규모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꾀합니다.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추심자의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공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행 점검반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7일 7회 추심 총량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대출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상환 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추심 상태 변화를 막기 위해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용도 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이나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 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활 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 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 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은 지자체의 기부 체납을 통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실을 꽉 채웠습니다. 수업에 맞춰 컴퓨터 기능 하나하나 직접 배워봅니다. 지자체 평생교육 학습시설에 마련된 기초 디지털 활용 능력 수업입니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수업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평생교육 학습 대상을 30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디지털 분야 국가 기술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지만 활용 능력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은 주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주로 활용할 젊은 인재들의 디지털 기술 능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보유한 기존 평생교육 자원을 대폭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대학 100곳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30세 이상 성인들의 대학 교육 진입을 위해 온라인 중심 강좌를 늘리고 교육생 선발 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능력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 배움카드 활용을 확대하고 30세 이상 성인 10,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증 등의 학점을 부여하는 학점은행제 기능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평생학습 문턱을 낮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연구단은 출연연구소 간 개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연구기관다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올해는 2차 전지, 유전자 및 세포치료, 반도체 등 5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올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 떠나보면 어떨까요? 3월, 6월 여행 가는 달에 이어 올해 3번째 국내 여행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국내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문화 바캉스, 로컬 페스타, 디톡스 여행 등 11가지 주제 70개 지역 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받을 수 있고요. 2천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 여행, 가을엔 여기로도 진행됩니다. 1인당 49,000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22일에서 27일에는 다음 달 배우 여진구 씨와 가평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친구 여진구 프로그램 신청도 받습니다. 문체부는 가을 국내 여행에 대해 수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날 좋은 가을 여행도 가고 다양한 캠페인에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